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제가 정치적 발언을 시작한 이후로 어떤 기업의 특강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 CEO님께서 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좀 불러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제 수강생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사업만 하셨는데 나중에 부동산까지 겸업하시면서 훨씬 더 잘 되신 케이스여서 저를 좋아하게 됐고 또 제 의견에 동감을 하셔서 저를 불러주신 건데 임직원분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의 주제는 경제적 자유랑 그냥 자유. 자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직장 안에서 내가 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자유를 느낄 수 있는가? 이거였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을 보니까 제가 좀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 신규 오랜만에 만든 신규 클래스나 책이나 제 상황 아래 링크에 정리를 해뒀고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들 감사드리고요. 경제적 자유는 요새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예전에 많이 쓰다가 한동안 이제 줄어들었는데 저한테 이제 약간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이재명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민주주의, 국민의 국가, 그리고 자유로운 삶.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남의 자유를 침범한다. 돈의 지배를 받는다. 억압하려고 한다. 극우다. 독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싸우기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자유, 민주주의, 국민이란 단어가 굉장히 마법의 단어예요. 해석이 너무나 다르고 상황마다 완전히 이제 플렉서블해요.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그 고 정주영 회장님 좀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님은 부자이시냐고, 부자라고 느끼시냐고. 근데 정주영 회장님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전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나는 부자라기보다는 돈 많은 노동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은 생각이 두수 세수를 앞서겨 보는데 부자라 그러면 놀고 먹고 막 탕진하는 그런 사람들 이미지가 있을 때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부자라기보다는 돈이 많은 노동자다. 나는 돈은 많지만 죽어라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니까 이게 맞다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자유를 느낄까 여러분? 이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정주영 회장님 자유를 느낄까요? 저 같은 사람들 자유를 느낄까요? 공무원분들 자유를 느낄까요? 아니면 애기들 자유를 느낄까요? 엄마 아빠들은 자유를 느낄까요? 애들 키워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답이 없어요. 자기 인생 안에서 자기가 자유를 느낄지 여부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로 판단하냐면은 뭔가 노동을 하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노동을 안 하면 자유인 건데 여러분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노동을 안 한다? 제가 백수가 돼봤잖아요. 직장 다 때려치우고 자유 없어요. 하루가 지옥이에요. 눈 뜬 순간부터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에 자유롭고 싶다. 지금 얽매이는 게 싫다는 분들에게 먼저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론 욕을 많이 먹었지만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길고양이다. 저 참고로 고양이 좋아하는 거 아는 분들 다 아시죠? 전 동물을 좋아합니다. 제 영상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요. 길고양이가 평균 수명이 10개월밖에 안 돼요. 이게 자유로운 삶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자란 동네가 굉장히 안 좋아요. 달동네인데요. 여기 깡패, 도둑 그리고 솔직히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인간 같지도 않은 어른들 많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침 뱉고 때리고 술병 던지고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안 믿어주시던데 그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자유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깡패들 돈 뺏고 싶냐 뺏으면 됩니까? 술병 던지고 싶냐 던지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유는 추상적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 자유의 모드인데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수많은 책에 나와 있어요. 모든 부자가 이걸 원해요. 정주영 회장님은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제끼고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겠죠. 아이들은 자유를 느끼겠죠. 본능적인 거니까. 아직은 괜찮으니까. 엄마 아빠 자유를 못 느끼진 않을걸요? 왜? 애를 키우기 위한 이 환경, 애를 키우는 건 내가 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 분들은 좀 느끼실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키우는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는 뭐예요?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환경에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만 돈이 없으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예요. 돈이 없으면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요게 포인트인 거지. 나머지 자유는 여러분이 이제 찾아 나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러시아 요 전쟁이나 지금 뭐 중동이나 전부 다 미국이 해결을 하고 있다. 유엔 너네는 뭐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차하고 떠오른 게 뭐냐면 지금 젊은이 여러분, 왜냐면 제가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유럽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배낭여행, 젊음.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는 정말 로망이 말도 못했어요. 완전 환상 그 자체였는데 저는 그리고 그땐 그렇게 좋았어요. 실제로. 유럽 하면은 자유예요. 이건 좀 동감이 되시죠? 유럽 그럼 중국이 자유예요? 뭐 베트남이 자유예요? 딱 단어를 보세요. 유럽, 자유, 젊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유럽이 지금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망가진 대륙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원래 그랬으니까. 미국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왜 그러냐? 그거예요. 자유만 외쳐서. 책임이 아니라 자유만 외쳐서. 야, 다 네 멋대로 해라. 성적 정체성도 네 알아서 해라. 뭐 결혼도 네 알아서 해라. 동거도 네 알아서 해라. 전부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하니까 잘 못 살잖아요. 시스템이 안 들어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줄게. 빵도 줄게. 우유도 줄게. 돈도 줄게. 이러다 보니까 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못 사니까 탈출하고 옆에 국가에 또 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PC 사상 같은 게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원하고 니네 멋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맞는 시스템 제공이에요. 좋은 시스템 제공. 다만 이 시스템이 제공된 다음에 이 시스템이 미래로 갈수록 국가가 성장할 수 있어야지 후손 세대한테 당당한 거예요. 한국이 지금 그게 있어요? 유럽에 지금 그게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게 있어요? 미국은 이제 있어요. 미국은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세를 받겠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자유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멋대로 사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은 일단 동물이에요. 여러분 저 동물입니다. 저는 저만 안 빠져나가요.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가둬놓지 않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짐승?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그 다른 동물들이랑 비슷하게 살아가요. 개판이 된다고요. 그럼 치안 유지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증거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치안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 일은 뭐예요? 이 계엄령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자유를 제한한 거예요. 마약하는 거, 길거리에서 이거저거 하는 거 그거 제한한 거예요. 노숙자도 없어지고 길거리에서 싸움도 없어지고 마약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못했지만 굉장히 안전해졌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와 치안이 왜 연결이 돼 있죠? 결국 시스템인 거예요. 트럼프가 한 건 시스템을 다시 만든 거고 옛날 정권은 시스템을 버린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시스템을 버리면 안 돼요. 미래 세대한테 당당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 근데 일단은 한국은 이재명 정권이 돈을 다 빼고 있어요. 기업들의 힘을 다 빼고 있어요. 아니 기업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자리도 없게 계속 그렇게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들어올 게 뭐예요? 보나마나 PC 사상이나 뭐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들의 단어에 속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자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 망가지는데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업의 자유예요? 노조의 자유겠죠. 파업의 자유겠죠. 노동의 자유가 아니라 파업의 자유겠죠.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이제. 뭐든지. 조국 보셨잖아요. 다 장악돼 있어요. 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나중에 경제적 자유가 안 돼요. 왜? 경제력부터 뺏어가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저는 지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면은 현재 정권을 응원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엄청 부자가 아니라면. 근데 이건 해외에서 이미 있었던 사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이거예요. 너네 스스로 좀 지켜라.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유럽 너네를 위해서, 유엔 너네를 위해서 내가 왜 러시아를 이렇게 관리해야 되냐? 우크라이나를 내가 왜 관리해야 되냐? 니네가 알아서 싸워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야, 남한, 한국 너네 뭐하냐? 중국, 북한 견제 안 하냐? 뭐 대만이랑 같이 싸우든가 일본이랑 아니면 대만, 일본, 한국 같이 싸우든가 좀 해라. 미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란 견제 너네가 좀 해. 언제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네 스스로 돈도 많이 내고 국방력도 쌓고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좀 신경을 쓰고 목소리를 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유엔에서. 어떻게 보면은.
니네가 좀 알아서 해. 힘을 좀 길러. 왜 우리가 해줘야 돼? 너네 의지가 있긴 있어? 이걸 물어본 거라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원하기 이전에 자유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 우리 여러분이 맞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 혼자가 아니다.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외치고 거기에 맞는 정치인이 만들어지게 도와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1년에 한 번씩은 좀 와달라고 해서 이미 연락이 오셨었는데 날짜는 조율을 할 거예요. 뭐 연말 뭐 시상식 같은 거에 겹쳐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정말 반응이 엄청 좋았고 그리고 이제 임직원분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거기선 직장 생활 나쁘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틀린 말이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만 저는 그게 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타인의 얘기를 제 얘기처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가는 편인데 여러분 경제적 자유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유마저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우리가 외치고 있는 민주주의, 국민, 자유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대로 가면 그런 거 없어지거든요. 정말 위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자유라는 게 정말 무거운 거고 책임이 따르는 거고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는 한국은 이제 쟁취를 해야 되는 판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영상을 준비해봤고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시니까 목소리 내주시고요. 보이든 안 보이든 제가 앞에서 목소리 내고 있어요.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도 늘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